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테슬라의 LFP 배터리 사용 이슈로 인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LFP 배터리는 현재 중국의 CATL과 BYD 등에서 주력으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M과 같은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이 국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와 같은 이 배터리 셀 3사와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 등 2차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들도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2차전지 관련 ETF들도 최근에 좀 주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개별 종목들보다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는 2차전지 관련 ETF였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ETF들이 우후 죽순격으로 많이들 생겨나고 있죠. 그 중에서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건 바로 2차전지 ETF였다는 말이죠. 지난 7월 20일부터 10월 20일 사이 3개월 동안 외국인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489억 원 순매수했고, 이어서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232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4위에도 역시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ETF가 차지를 하면서 최근 3개월간 외국인은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2차전지 섹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 조정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이 외국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준 셈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의 ETF 순매수 종목을 보시면 또 달라지는데요. 10월 들어서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중국 내 전기차 판매 호조가 예상이 됐고, 또한 최근에 테슬라의 이 LFP 배터리 사용 이슈 등으로 인해서 중국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10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외국인들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350억 순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사들였고, 네 번째로 많이 사들인 건 역시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ETF 중에 하나이고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는 ETF인데요. 외국인도 관심을 가지고 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테크 탑10과 같은 종목 구성과 비중 구성을 가진 ETF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테크 탑10이 유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수량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들어서 기관의 ETF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역시 차이나 전기차가 1위로 857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3위에 글로벌 리튬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이번에는 중국과 글로벌 2차전지 관련 ETF를 또 집중 매수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만 봐도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2차전지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꼭 그들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모아가고 있는 ETF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궤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2차전지 배터리는 왜 중국과 한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9월에도 점유율 1위는 중국의 CATL이 차지를 했고, 이어서 2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CATL의 점유율은 3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1.6%나 성장을 했는데요. CATL은 현재 중국 내수 시장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 중국에서 현재 전기차의 확대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0%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23.8%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요. 1위와 2위의 시장 점유율이 합쳐서 55%를 차지할 만큼 현재 뚜렷한 2강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위를 차지한 중국의 BYD 역시 200%가 넘는 높은 성장률로 7.9%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고요. 이어서 5위와 6위는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차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성과 시장 점유율을 예측해보면 이 중국의 CATL과 BYD
그리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 5개의 배터리 셀 업체가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3위를 차지한 파나소닉은 성장률 면에서 봐도 그렇고 시장 확장성을 봐도 그렇고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5개 업체의 각축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배터리의 시장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LFP 배터리와 한국의 NCM으로 대두되는 3원계 배터리 두 시장 모두를 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LFP 배터리와 한국의 NCM 등 이 3원계 배터리의 차이점이 뭐길래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가격과 성능 차이입니다. LFP 배터리는 리튬 기반이지만 코발트를 쓰지 않고 대신에 철을 사용합니다. 리튬, 철, 인을 주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LFP로 불리고요. 낮은 가격 때문에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희귀 금속인 코발트와 니켈 대신에 이 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하기도 쉬워서 배터리의 생산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NCM과 같은 3원계 배터리 대비 약 30%가량 저렴한 걸로 업계는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사들은 왜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에너지 밀도 때문인데요. 바로 배터리 성능이죠. 3원계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비싸긴 합니다. 니켈, 코발트 모두 철에 비해서는 비싼 광물이긴 한데요. 하지만 동일 면적 대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내기 때문에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LFP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은 3원계의 60에서 8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NCM 등 3원계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30에서 40%는 더 오래 달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전기차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주행 가능 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왜냐면 현재 전기차는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처럼 이 주유소에 들러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이 주유를 하면서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충전 후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충전 시간도 주유하는 거에 비해서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는 더욱더 필수 조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더라도 현재 국내 배터리 3사는 NCM 등의 3원계 배터리를 고수하면서 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전기차량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은 11% 정도이고 NCM과 NCA와 같은 이 3원계 배터리는 8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LFP 배터리가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3원계 배터리가 지배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LFP 배터리의 성장성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 지난해 상반기 2%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이 1년 사이에 5배 넘게 오른 점인데요. 자, CATL과 BYD 등 이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성장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기본형인 스탠다드 모델에 앞으로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밝힌 점도 향후 LFP 배터리의 성장성을 무시하지 못할 대목인 것 같고요. 테슬라에 이어서 LFP 배터리의 가성비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은 2023년부터 엔트리 모델에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포드 역시 엔트리 모델과 장기적으로는 모든 상용차에,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죠. 상용차에 LFP 배터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벤츠 역시도 2024년에는 EQA 모델에 그리고 2025년에는 EQB에까지 LFP 배터리 장착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역시 NCA와 같은 이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렴한 비용과 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역시 엔트리 모델은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자,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LFP 배터리와 NCM과 같은 3원계 배터리의 장단점을 말이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엔트리, 중저가 모델과 다른 하나는
NCA, NCM과 같은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롱레인지나 프리미엄급 그리고 고성능 모델 이렇게 구분짓고 전략적 판매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시장 모두 공존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은 LFP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큰 타격을 받고 꺾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엔 두 시장 모두 함께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더라도 현재 추세로 보면 배터리 부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가 얼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셨을 텐데요. 자, 배터리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부족해서 이 전기차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말이죠. 당장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모든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출시 계획과 내연기관차의 단종 시기를 보시면 또 그리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2차전지 시장에 투자를 해서 꾸준히 모아가야 하는 것이죠. 2차전지가 이미 많이 올랐다고 말도 많은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꾸준히 모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모아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올해가 전기차의 원년이라는 점과 앞으로 소진되어질 이 배터리가 더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